네, 누구보다 쉽고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달콤한 비급살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달콤한 비급살롱의 주인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이 비급 이야기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이 수요일 시간에는요, 특별히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부터 신청 방법까지 또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시간 끝까지 또 집중을 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모든 상황에 일반화를 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돈과 인생의 비급에 대해서 알려드릴 세 분의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분의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의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남성분 세 분으로 이렇게 스튜디오를 또 꽉꽉 채워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 지원 사업 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되게 신뢰감이 있으신 분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사업 쪽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좀 도움을 요청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업하실 때 지원을 해드리는 내용으로 아마 오늘 꾸려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 사업, 사업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사업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 요새 외식업 물가가 상당히 많이 좀 올라서 부담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이제 배달 플랫폼들을 통해서 많이 주문들을 하시는데, MC님, 아나운서님, 네. 배달 집에서 많이 시켜 드시죠? 제가 지금 살이 좀 쪘는데요.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다가 살이 조금 쪘습니다. 네. 배달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배달 수수료라든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이 되죠. 수수료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지원 사업이고요.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소상공인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서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배달비 같은 경우는 일반 소상공인들 경우 이제 음식점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고,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온라인 중개 판매 사이트 같은 데서 택배비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 지원 목적을 보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택배비를 지원하면서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자, 지원 대상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연 매출액, 0원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정부에서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라고 알아들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원 사업하면 돈을 주는 사업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원 사업은 생각보다 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에서 시행하는 동네 창업 학교를 보시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분들에게도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세금 문제부터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까지 전문적인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처럼 우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이런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면 우리 기업이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고 저런 부분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조언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자분들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조언도 얻고 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에서 이 정부에서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도움을 좀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큰 의미에서 기업에 지원을 한다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시행이 되고 또 기업이 위치한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지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네. 기업이 위치한 특화된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통합 공고를 보면요. 크게 지원 기관과 대상 사업 그리고 지원 예산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 기관에서는 올해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01개의 기관이 있고요. 이 중 정부에서 1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429개 중 중앙부처에 87개의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 342개의 사업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좀 달리 지원 예산의 경우는 3조 2,940억 원 중에 95%에 달하는 3조 1,190억이 정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5% 정도의 1,700억 정도가 지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대부분 기업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자체 지원 사업의 경우는 좀 더 지원 기관도 많고 대상 사업의 숫자도 많다 보니 우리가 좀 더 다양하고 지역에 특화된 산업에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지원 사업도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지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저희가 듣기만 했을 때는 정부 지원 사업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자체도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시를 좀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게 되는 초기 창업 패키지의 경우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면은 모든 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구분도 없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로 구분되어져 있고 5천만 원서부터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서부터 멘토링 등 창업 자금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2025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보시게 되는데요. 자, 중요하게 보실 것은 지원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430개사 내외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항상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년도 전북형 창업 패키지 창업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은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의 경우 전북 특별자치도 위치한 기업이어야 하고 최대 6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쭉 들어봤는데요. 제가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많은 곳들에게 지원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두 지원 사업에 동시에 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성격들을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자금 지원회 같은 경우 같은 시기에 여러 기관에서 받을 수 없고요. 같은 기관에서도 일정 기간 안에 반복해서 받을 수 없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자료화면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한 2025년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인데요. 세부사항으로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정책자금이 부결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정책자금의 지원 자체가 불가하니 한 번 지원하실 때 신중하게 지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성격을 가진 지원 사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만 해당된다면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시행하는 2025년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과 마케팅 같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으로는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자금 지원과 부산에서의 컨설팅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정책 자금의 한도 제한 같이 특별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지원 사업과 지자체 지원 사업의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오늘 창업 그리고 사업에 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기업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지원을 다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들, 저희 사실 잘 모릅니다. 이 절차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들이 또 있을까요? 네, 먼저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해주려는 내용들을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고들은 공고문의 형태로 사업자들에게 일일이 발송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해서 직접적으로 발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고문은 저희가 어디에서든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공고문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네, 공고문이라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이런 지원들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내용들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공고문들이 올라오는 사이트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기업마당을 보시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통합정보 포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중소벤처24는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의 정보가 올라오고 있고요. 또 K-스타트업의 경우는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포털입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의 경우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요. 또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의 사이트를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고문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사이트도 알려주셨습니다. 기업마당, 중소벤처24, K-스타트업, 그리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4개의 사이트 항상 수시로 확인해 보시면서 공고문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 저희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몹시 중요한 게 있죠. 자, 몹시. 다음 네. 다음 보시는 것처럼 공고문마다 주의사항이 있거나 또 지원이 제외되어 있는 사항들을 반드시 좀 명시해 놓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한 내용들만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자,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공된 양식만 허용하며 임의의 양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대표님이나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서류를 제출하실 때 임의로 된 서류가 아니라 반드시 기관에 있는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 미흡으로 탈락됩니다. 그래서 필수 서류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자 등록증 포함한 어떤 필수 서류들을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 실수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원 사업 신청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1시간 내내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청을 완료할 때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미흡으로 탈락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 신청 서류 접수 완료 후에는 반드시 첨부 서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가 해당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 뭐 이러한 것들이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항상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요. 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주시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나요? 네, 이 부분은 다시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공고문의 지원은 언제까지 하고 받은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리고 해당 지원금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바우처 잔액이 15%가 초과되는 경우 이후 동일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수령받은 이후에도 해당 지원금을 적절한 곳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하기로 한 금액을 다 못 써도 불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러면요, 제 갑작스러운 질문인데요. 이렇게 지원금을 다 못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나요, 전문가님? 네. 많을까요? 맞나요? 어떤가요? 이성 전문가. 네, 대부분 예산 좀 부족해서
그 곤란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지. 그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원금을 갖다가 30% 이상 초과를 지출을 못하는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역시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지점들이 있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이야기 쭉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준석 전문가님 다음에 또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뭐 지원 금액을 다 못 쓰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우처 산업의 경우도 수출 바우처의 경우 예를 들면 수출을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업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보완해서 다음 지원 사업에 반영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 성과 측정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우처 잔액이 15%를 초과한다든지 30%를 초과한다든지 30%를 초과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또 이와는 다르게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들의 지원 사업은 자금을 회수당하는 일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면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자금 집행의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가 원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금이 쓰였다면은 조기에 회수한다든지 제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이 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횡령죄라는 굉장히 또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은 만큼 헛되이 쓰지 않고 사후 관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지금 사업과 창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를 꼭꼭 주의 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받은 거를 또 회수를 그렇게 하게 되면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혹시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의 종류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지원 사업을 보려면 우리 기업이 창업 후 경과 기간이 얼마나가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회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 인건비, 마케팅 비용을 하기 위해서 운전 자금이 필요도 하고 또는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 연수와 그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금들이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업 전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지원 사업을 보게 될 수 있는데요. 내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 모델을 잘 가지고 있어서 기술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 사업자 이 패키지 공고를 보시듯이 이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것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것을 보시게 되면요. 지원 대상인데요. 사업자를 내신 분이 아닌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원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810명 내외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선착순으로 빨리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는 나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사업 사관학교는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 이 두 사업의 공통점은 단순하게 자금 지원에 끝나지 않고 교육과 실습, 멘토링 등을 통해 실제로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창업 전에 크게 두 가지 정도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내가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사업 모델을 갖고 내가 크게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하고요. 평균적으로 또 5천만 원이나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가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공고를 또 확인하셔가지고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두 가지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업 시작할 때 필요한 정말 많은 전반적인 부분들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는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들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시면은 어떤 패키지를 또 받으실 것 같으세요? 긴급 질문입니다.
저는 창업 중심 대학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은기 전문가님 계속해서 말씀 주시죠. 네. 이렇게 창업전 지원 사업의 경우 마치 대학교 입학할 때 받을 수 있는 입학 장학금과 비슷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사업 모델, 아이디어가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창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도전해 보셔도 될 만한 지원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창업 이후의 지원 사업들도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창업만 하는 게 또 끝이 아니다 보니까요. 잘 굴려야겠죠. 자, 어떤 지원 사업들이 또 있을까요? 혹시 아나운서님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되셨다면 어떤 게 필요하실 것 같으실까요? 필요한 거요. 제가 필요한 거. 돈이겠죠. 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야 하는데 매출이 오르려면 내 제품을 알리려는 마케팅이 필요해요. 그런데 마케팅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해보면 고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럴 때 결국 마케팅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홍보물 제작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료화면처럼 구미 소상공인 종합센터에서 시행하는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사업 모집 공고인데요. 지원 내용을 보시면 전문 업체와 매칭해서 유튜브 같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주는 거고 제작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각의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나운서님, 네. 네, 혹시 음식점에 가실 때 네. 혹시 좌식 테이블이 편하실까요? 입식 테이블이 편하실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좌식 테이블이 있는 식당들을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제가 이 데이트를 하거나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좀 힐을 신기 때문에 힐에서 내려오고 싶지가 않아서 입식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분들에게는 특히 좌식 테이블이 좀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좌식 테이블은 사실 고객들에게도 불편하지만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그분들에게도 불편하다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요즘 음식점들은 신규로 설립을 할 때 대부분 입식 테이블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기존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 보시는 것처럼 그 비용을 지원받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 공고문을 보시면은 2025년 인천 남동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음식점의 시설을 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측 파란 박스를 보시면 기존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겠다. 또 주방 환기 시설 교체 및 청소 비용을 지원하겠다. 비대면 결제 시스템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바로 위에 보시면 이 중에 한 가지만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공고문들을 잘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 항목이 지금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를 다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중에 택 1이라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설 개선까지 또 도와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이거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어떤 다른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 아나운서님, 네. 만약에 아나운서님께서 어떤 소상공인, 어떤 서비스업, 요식업을 네. 운영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비용들을 가장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으세요? 부담스럽다. 네. 제가 자꾸 이 방송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잠깐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던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인건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나요? 인건비는 단순하게 한 달에 그 종사자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만 또 볼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4대 보험료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요새 음식점들은 대부분 키오스크를 써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키오스크가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으로 지원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스마트 기술을 지원해 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원 대상을 보시게 되면은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키오스크 렌탈 비용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비용도 낮추고 수익을 높이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지원 사업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 기업자에서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될 최소 자부담 비용이라든지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키오스크로 바꿔라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해주신다는 게 아니고 키오스크라는 이 로봇이라든지 기계로 좀 바꾸라라는 건데 좀 긴급 질문이긴 합니다만 긴장하지 마시고요. 인건비 자체 정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을까요? 물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이따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특정 요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 일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중에 또 말씀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 집중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요. 음식점에 대한 이 부분들은 이해를 제가 했는데요. 항상 모든 창업자 분들께서 음식점만 창업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공장 쪽으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 사업들도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라면 제조업 대표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데요. 다만 수익을 높이는데 업종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제조업 대표님도 매출 증대와 비용을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리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 우리 기업이 가진 기술이 유출되거나 복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특허 등록을 통해 기술을 보호해주는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처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면 나의 기술보호 수준의 진단과 더불어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는 이를 도와주는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우처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우처 하면은 또 상품권 이야기잖아요. 지금 사업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바우처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 바우처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수출 바우처의 경우는 수출 과정의 단계별로 필요한 준비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우처 지원 사업도 최대 지원 금액과 매출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다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 종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제 수출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반 컨설팅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우리 기업의 제품을 좀 널리 알리고 싶고 영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시회나 행사, 해외 영업 지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인력이 좀 모자란 경우에는 서류를 대행한다든지 현지 등록을 대행한다든지 또 통번역 서비스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구나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수출을 이제 해보고자 하는 기업들도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는 것처럼 수출 바우처를 주관하는 부처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업을 분야별로 먼저 분류를 하고요. 매출 기준으로 진입과 성장, 확장의 단계로 지원 대상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는 산자부와는 다르게 전년도 수출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사업을 분류하게 됩니다. 이때 5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분류가 내수기업 분류가 있습니다. 내수기업의 경우는 전년도 수출액이 0인 부분에서 최대 1,000불 미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얼마든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우처로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들이 14개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전문가님들께 각각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이준슬 전문가님, 만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어디에 또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전시회에 관련된 것들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전시회를 준비하다 보면은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제품이나 제품 진열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힘을 빌른다면 아무래도 영업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마케팅을 좀 해보셨나요? 제가 경영지도사를 마케팅으로 합격을 해서 멋있다. 네,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전시를 통해서 아무래도 고객들을 조금 유치를 하는 그런 방향 쪽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럼 다른 전문가님들은 어떠세요?
어디다가 쓰고 싶으세요? 예, 저는 아무래도 특허 쪽 어, 바우처로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혹시 특허 전문가님이신가요? 아닙니다. 특허는 사실 잘 모르는데요. 네. 주변에 기술이 정말 쉽게 복제되고 유출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뉴스로라도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가진 기술을 먼저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 주셔야겠죠. 네. 어디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홍보, 광고, 마케팅 쪽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요새 재미난 얘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두 개의 병원이 있는데 하나의 병원은 A라는 병원은 마케팅을 잘하는 병원이 네. 있고 B의 병원은 정말 실력 있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병원이 더 영업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마케팅이 진짜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케팅을 잘하는 병원이 더 잘 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안타깝지만은 정말 의료 행위를 잘하는 그 병원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요새 트렌드가 또 이제 마케팅이고 나를 잘 알려야지, 홍보를 해야지, 그래야지 매출로 이어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홍보와 마케팅 쪽으로 아마 바우처를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말씀을 너무 또 잘해 주셔가지고 보통 어떤 분야의 바우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제가 말씀.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소상공인하고 또 제조업하고 크게 좀 분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브랜드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좀 활용하시는 편인 것 같고 특히 아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홍 지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기술력들을 갖다가 특허화하고서 나중에 이런 특허들을 갖다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우리 기업만의 배타적인 사용권을 확보를 하고 이런 사업 목적, 기술 유출되는 것도 받고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와 관련된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우리 기업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인증이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벤처기업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인증 컨설팅하는 바우처로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도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허 혹은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제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이와 관련된 곳에 바우처를 좀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시작하는 단계, 창업 단계에 위치해 있는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시작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성장을 한 상태고 지금 수익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말씀 주시죠. 네. 어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쨌든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단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기업에 대한 수혜들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창업하고서 이제 스타트업하고서 이제 성장 동력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한테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대신에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해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은 적을 수는 있는데 지원하는 규모는 나름 더 큽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고용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고용지원금 중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경우 5인 이상 이 고용 증대할 때 1인당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청년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기준은 만 34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로 종사자를 채용했을 때 가급적이면 청년을 채용하시는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용 시기에 신청하는 것은 기본이고 채용한 이후에 최대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겠다라고 했을 때 관할 지자체에다가 먼저 유선상으로 물어보신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한 안내문을 보게 되면요, 참여 기간 및 신청 방법이 있고 고용24 포털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은 자세한 안내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거예요.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1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용된 직원에게도 2년 이상 근속 시에 480만 원을 함께 지원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 종사자 고용 인원 수가 5인 이상이만 해당되는 경우인데 특별하게 청년 창업 기업이라든지
또는 성장 분류, 그러니까는 성장 유망 업종으로 따로 분류된 업종인 경우에는 1인 이상 4인 이하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 기업에 해당하는지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인 이상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나이는 34살까지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청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 제조 원가를 낮출수록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지원 사업이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경우 코디네이터라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해서 우리 공장을 스마트화 시키는데요. 이런 지원 사업의 목표는 수작업 중심의 제조 방식을 디지털화 시키고 생산성을 높여서 품질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즉 사람이 아닌 기기를 이용하고 데이터를 이용한 공정 개선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욱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은 기계가 들어가니까 지원 규모가 클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기계 장비들이 가격도 다 다르고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와 양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적절한 전문가들이 지원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사업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희망회로가 아닐까 싶어요. 사업 같은 거를 시작하게 되다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율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런 기업들에게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들도 있을까요? 네, 사업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를 위해서 사업 전환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전환 지원 사업의 경우는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이제 변경을 하는 사업인데요. 업종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업종의 완전 전환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잘 정리하고 재기하고 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폐업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이후에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 문제나 고용을 정리하는 문제, 세금 문제, 또 집기 시설의 처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지원받고 사업자의 재기를 꾀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돈이 부족해서 폐업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만 찾아보면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니즈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 조금만 신경 쓰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도움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업자 입장에서 내가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면 참 좋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또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비즈니스 지원단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표님들께서 잘 활용을 못하시고 옆에 있는 대표님들, 옆에 있는 사장님들한테 물어보시면서 간혹 가다가 사장님들끼리 서로 틀린 답들을 베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용하는 것이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지원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까지 상업 운영 시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13개 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우리 사업장에 직접 찾아와 가지고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이 있는 거고요. 자,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찾아가는 맞춤 컨설팅, 중소기업 경쟁력의 강화 성공을 디자인하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업자들이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결해
소개를 드리니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각 시도별로 운영하는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 사업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또 알아보시는 게, 또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원 사업을 받고 싶은데 정말 신청 절차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신청 방법에 대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디에서 또 신청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사업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기업마당, K스타트업, 중소벤처24 그리고 각 시도별 홈페이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올라온 공고문들을 확인하면 어떤 기관에서 어느 목적으로 언제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접수 방법도 이메일을 통한 접수가 될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기관이 대신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고문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기업에게 어떤 것들이 맞느냐, 이에 대해서 잘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도 이메일 접수가 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직접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어떠한 방법들인지는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접수하시는 게 중요할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지원 사업을 찾는 순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해요. 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기업에 맞는 지원 사업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기업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 경관 연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기업의 상황 파악을 하는 이유는 우리 기업이 어떤 지원 사업이 필요한지, 또 우리 기업이 창업 전인지, 창업 초기인지, 또는 성장기인지, 재도약기인지를 판가름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결국은 창업 경관 연수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지원 사업도 창업 경관 연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 사업의 종류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의 업종의 종류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고 불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또 당장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을 거고요. 또 나중에 이런 사업 지원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의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고에는 신청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신청 시기는 보통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해 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선착순이라는 내용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하겠다라는 내용이 덧붙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다가 공고가 올라오고 우리가 필요한 지원 사업이 있다면 빠르게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필요한 것들은 있는지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서비스와 멘토링 프로그램은 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경험도 많고 또 정보도 빠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사실 이런 지원 사업의 공고에는 성과에 대한 점수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공고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가점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점상은 우리 회사를 평가를 하고 플러스 점수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플러스 점수에는 주로 나타나는 것이 특허라든지 또 각종 인증들이 있는데요. 인증에는 소재 부품 장비 인증이라든지 벤처 인증, 여러 가지 인증 사항들이 있는데 또 기존에 했던 지원 사업을 수행했느냐에 대한 여부를 따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가점 사항들을 평소에 챙겨 놓지 않으시면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할 때 아무래도 플러스 요인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 사항을 평소에 챙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수행평가처럼 마치 이 가점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세요. 이 가점에는 인증사항이나 특허 그리고 먼저 진행된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들의 가점을 좀 받을 수 있는 영역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창업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질문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질문 만나보시죠.
네, 현재 저는 31살에 제조회사를 다니고 있는 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대표님의 권유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창업을 고려 중인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창업 관련 경험이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직접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단계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또 질문이 왔네요. 네, 바로 질문 왔습니다. 질문 31살에 제조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학 시절에 또 경험이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님. 네.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의 사업자를 낸 경험이 이력이 없어야 하거든요. 아이고. 자, 그런데 질문 사항을 잘 보게 되면은요. 네. 면밀하게 좀 검토를 좀 해봐야 합니다. 네. 자, 31세 제조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그리고 대표님의 권유를 받아서 이제 창업을 하려는 단계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대학 시절 창업 관련된 경험이 있어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는 기존에 사업자를 낸 경험이 없어야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기존에 있던 대학 시절의 창업과 관련된 경험이 실제로 사업자를 내 가지고 사업 행위를 한 것인지 아하. 아닌지를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학 시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20대 초반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31세인 거죠.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상당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관계 법령이죠. 창업기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을 인용을 좀 하게 되면은 창업한 날로부터 그러니까는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폐업을 한 거죠. 폐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가 돼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었다라고 하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에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사업자를 폐업을 했을 때 그 폐업한 사유가 어떤 개인 회생이나 어떤 기업의 부실에 의한 폐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후에 창업을 하게 되면 또 신규 창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법 관계된 부분들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또 굉장히 또 잘해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사업자를 낸 사업이냐 아니면 안 낸 사업이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폐업한 지 3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의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이성우 전문가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 중에 첫 단계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첫 단계가 그러면 내가 3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사업자를 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사업자를 낸 적이 있으면 제외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님 또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기 전문가님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제조와 경영을 분리해서 한번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물론 대학 시절에 창업 관련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제조에 대해서는 좀 아실 거예요. 아시지만 그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재무라든지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지 고민을 먼저 하시고 창업을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조에 대해서는 알지만 지금 회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한 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식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다른 전문가님들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우선은 폐업한 지 3년이 지났으면은 신규 창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현재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의 사례를 보면은 업종이 다른 경우에 그리고 올해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전년도까지 폐업이 되어 있다면은 또 창업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고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담당자하고 직접 소통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창업 전이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 이외에도 앞서 우리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또 말씀은 안 드리지 않았지만 창업 중심 대학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질문자님께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 기관에 알아보신다면은 다른 지원 사업과 관련된 스터디가 되실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적극성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찾아보니까요. 공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4가지 사이트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4가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고들을 일일이 확인해 보고 나한테 맞는 공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어떤 지원 사업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그 적극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마칠 시간이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요. 오늘 첫 방송이시잖아요.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오늘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음 하는 방송이라 굉장히 좀 많이 떨렸고 네. 그리고 또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네. 1시간 안에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들을 자주 갖고서 많은 대표님들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식 전문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처음이라 많이 떨렸고요. 네. 또 요새 지원 사업은 여러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많이 찾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찾아서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는 사업을 찾아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홍은기 전문가님도 시청자분들 향해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네, 떨렸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사업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지원 사업들을 잘 활용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그것을 좀 사업 성공의 발판으로 이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배운 내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시간에는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전문가님들 오늘 굉장히 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인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저희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모든 상황에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